이 적수성연이다. 그러니까 큰 연못도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여서 만들어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벽돌을 쌓는 기분으로 남북관계는 인내와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번에 끊겨버려서. 아 그래?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다가 끊긴 거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끊겼어? 아니면 처음부터 안 됐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지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요? 네, 지금. 아 그래 지금 들어가요 지금?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예.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부분 했던 게 지금 나온 거야 아니면 뭐 그러면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혼자 한 10분 얘기했어요 지금. 예? 아 참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1918년 1월 10일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1918년이요? 아 2918년. 예, 오늘 너무 추워갖고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예, 일단 오늘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좀 늦었는데 아무튼 좀 그 매일 방송을 해야 되는 인터넷 방송 아시죠? 예, 민주종편 TV에서 야심차게 매일 방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매일 방송을 한다라는 데 의미를 뒀으면 좋겠고요. 오늘 되게 이 공간 되게 추워요. 그래서 제가 목도리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무튼 좀 그 적극적으로 많이 응원해 주셔야 이 공간이 훈훈해집니다. 이런과 동시에 우리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해주는 소식 어제 들렸죠? 우리 어제 채팅창에서 여러 우리 식구들이 다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 많이 올려주셨는데 정말 10시간 동안의 장고 긴 회의 끝에 남북 간의 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단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오고 응원단도 오고 역대급 규모로 올 것이다 라는 합의를 해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군사회담도 진행하겠다. 그리고 역대의 남북 간에 맺었던 선언들, 협의들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91년에 노태우 정부 때 이미 남북 간에는 기본합의서가 협정이 됐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6.15 남북 정상 간에 공동선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노무현 정부 때는 14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선언들만 잘 지켜도 남북은 참 어떤 문제 없이 갈 수 있다. 어떤 지향해야 될 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정말로 인내와 신중함이 필요하다. 벽돌로 하나하나 성을 쌓듯이 쌓아가야 되고 우리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듯이 적수성연이다. 한 방울 한 방울에 물이 모여서 연못이 되듯이 남북 간에 이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말처럼 남북 간에 이 훈풍이 조금씩 불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실검연구소 오늘 항상 있죠. 이 오늘의 실검인 오늘의 실검인은 과거의 실검에 올랐거나 앞으로 실검에 오를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을 불러서 그분들과 그 토크를 하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의 실검인 정말로 어렵게 우리가 모시고 어렵게 골랐습니다. 고르고 고른 이 실검이 과거의 실검에 오르셨고 앞으로 실검에 오를 유력한 이 강남구 구의원 여선웅 구의원 모셨습니다. 박수. 네, 뭐 카메라 앞으로 막 지나가는 유일한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아무튼 뭐 요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아, 몇 아니. 차례 거절을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바쁘세요? 네, 빨리 많이 불러주시면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예.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실검연구소 방식으로 여선웅 의원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선웅은 뭐 검색하면 뭐 나쁜 거 없죠? 아유 많이 나오죠. 예, 한번 예. 아니 아까 제가 실검에 예. 그 이제 화제 오를 사람이 한번 제가 3위까지 올라봤습니다. 아, 실검에 오르셨어요? 실검 3위. 네. 일단 한번 검색해 보고요. 네. 자, 이 여선웅이라고 검색하시면 야, 이게 잘생기셨네, 진짜. 네. 야, 인물 뭐 이거 사진하고 지금 이게 싱크로가 되나요? 예, 여러분들이 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자, 여선웅. 자, 봅시다. 일단은 강남구의 구의원이죠. 네. 1983년생. 네.
야, 정말 젊으시네요. 네. 30대 구의원. 30대. 네. 우리 30대 구의원들이 좀 있나요? 30대 정치인들이? 30대 정치 제가 이제 만 30이었는데 예, 예. 그 당시에는 2014년도에는 서울에서는 최연소, 전국적으로도 아마 뭐 10명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숭실대를 졸업하셨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조금 뭐 이거 좀 약간 뭐 과거에 12월 달에 무슨 일이 좀 있었나 봐요. 뉴스에는 네. 좀 이렇게 네. 그 김성곤 위원장을 직격했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최신 거 보면은 예, 그거를 예. 그냥 뜨니까 이 신현이- 다음 이 뜨는 방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음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네. 여선웅 의원이 다음에 뜨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네. 세게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관련 검색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여선웅 의원의 관련 검색어 보니까 일단 뭐 이 관련 검색어 중에 좀 의원님이 좀 이렇게 하나 고르고 싶은 거 하나 먼저 이제 얘기하십시오. 신현이 어떠세요? 신현이는 뭐 좀 그렇고 예, 예. 문재인 대통령, 아, 여선웅 문재인. 예, 예. 일단 여선웅 의원이 여선웅 문재인이 진짜 검색되네요. 예. 네. 자, 여선웅 문재인을 한번 봅시다. 자, 여선웅 문재인 한번 뭐 일단 먼저 얘기하시고 보시면서 또 네. 얘기하시죠. 예. 뭐 이제 그 신현희 구청장이 네. 가짜 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제가 캐내고 폭로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 재판까지 받게 됐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이게 신현희 구청장이 실검을 만드는데도 기여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항상 실검이 올라. 네네. 네, 신현희 그- 기사 나오면 무조건 실검 원래 이게 올라가죠. 제가 이게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게 기초 단체장이 실검이 오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예, 네. 실검인을 만들어줬어요. 네. 최초로 실검 만든 때가 이제 예. 그 신현희 구청장이 그 강남구 독립하겠다, 강남 특별구 만들어 달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네. 서울시 그 보좌관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이제 잘 알죠, 사실. 네네. 그때 참 그 뭐 좀 이렇게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네, 네. 예. 그 강남구 특별구 만들어 달라 그것도 제가 이제 그 발언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별로 언론에 보도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 자료를 뿌렸죠. 신현이가 지금 이 제정신이냐? 네, 뭐 이렇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느냐. 그렇죠. 강남만 사는 것도 아닌데. 네, 네. 예, 강남 자기들 뭐 이게 뭐 지하철도 다니고 뭐 그런데 자기들만 독립해서 그렇죠. 강남이 서울시 전체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계획된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동남권 개발을 하는 이익을 네, 강남구만 쓰게 해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약간 고집 한전부지 한전부지 개발하는 것 때문에 매각에서 이제 이게 또 공공기업 받은 현대에 받은 그 맞습니다. 돈을 네, 네. 강남구만 써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네, 네. 참,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특별자치구 이렇게 발언을 했을 때 예. 그때 제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확 이제 달아올랐죠. 야. 그때 이제 한 게 신입구청장 한국에 없었거든요. 그건 뭐 어떻게 그냥 좀 전략적으로 느낌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이후에 그 뭐라 그러나 진짜 그때 그 의기에서 정의로움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 발언이 도움이 안 되고 네. 신현희 구청장이 주장하는 게 실현 불가능한 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한테만 쓰자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이제 뭐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균형을 보고 그렇죠. 주장이다. 예. 주장에도 최소한의 좀 근거나 약간 좀 이해 가능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해가지고 뭐 좀 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가 나가지고 강남은 이기적이다. 예. 뭐 이런 게 계속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약간 덕분에 어떻게 보면 여선웅 의원도 덕분에 또 이렇게 그 실검에 또 같이 연급되고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랬죠? 네, 네. 지금 강남구에는 민주당 의원이 몇 분이나 돼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구의원. 저희가 21명이 이제 총 인원인데 예. 지난번에 이제 9명이 당선이 됐죠. 많이 민주당이요? 됐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네. 그리고 한때는 네. 바른정당에 이제 갔을 예. 때는 일당도 잠깐 유지했었죠. 메타가. 그런 환경이 또 이렇게 있었군요. 네. 2014년도에 그때 저를 비롯해서 네. 제가 청담동에서 당선이 됐었는데 청담동에서 네, 네. 야, 그럼 완전 약간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거의 조국 수준이네. 캐비어 좌파 뭐. 네. 예, 그렇죠. 어려운 데서 뭐 됐었죠. 근데 이제 그 기초의원 선거구가 예. 2인까지 당선이 되잖아요. 예. 2등까지 한마디로 예. 이제 뭐 간신히 2등으로 이제 됐는데 예. 어쨌든 2014년도에 분위기가 괜찮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2016년도에 전현희 의원이 강남 을 지역에서 당선되고 또 그거를 또 바탕으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남에서 이제 1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쭉 이제 2014년도부터 근데 이제 그건 뭐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뭐 박원순 시장이 좀 서울시장으로서 좀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 그 당시에 박 시장님이 강남에 좀 인기가 좀 많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박 시장님이 그 한전부지 개발할 그 건 때문에 예. 사실은 제가 삼성동이랑 이제 출마했을 때 제가 예. 청담동 삼성동인데 삼성동 출마했을 때 이미 삼성동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쫙 다 깨고 있고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예, 예.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좀 골치 아픈 게 이게 강북에서는 좀 인기가 좀 떨어지고 네. 이 강남에서는 인기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느낌이 좀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좀 이제 그렇진 않고 좀 그렇진 않아요. 네, 네. 또 이게 뭐 재건축 때문에 재건축 때문에 부동산에 그 35층 뭐 네, 고도 네. 제한 뭐 이런 네. 게, 워낙 부동산에 민감하니까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 뭐 서울시가 이제 많이 네. 고도 제한 그거 하니까 근데 이제 영향을 너무 미칩니다. 이렇게 한강변을 병풍처럼 탁 치고 있어갖고 네. 이 가다 보면 너무 답답하더라고 저는. 어떠세요, 의원님 생각은 그건 저는 너무 깊이 나간 건가? 아니 저는 생각이 좀 의견이 다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정반대예요. 그 지금 한강변에 네.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주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 고급 주거지, 그러니까 네. 부자들만 지금 한강 뷰를 볼 수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울 시민 그렇게 함으로써 네. 오히려 이 돈은 있고 이 부자들만 한강의 이런 뷰를 네. 누릴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발상으로 던져보면은 예. 그 거기에 이제 아파트만 짓지 말고 오히려 약간 그 상업 건물, 주상복합 예. 이런 걸 지어서 그 이제 한강뷰를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자. 저는 그거를 주장하고 있고 또 이 말 들으니까 또 뭐 일리가 있어 보여. 그러면 이제 층고가 좀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그런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35층 이상을 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단은 서울 시민들이 접근 가능하게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과 서울 시민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되게 예민한 주제긴 해요. 네. 여러분 듣는 뭐 우리 종편의 청취자 여러분은 약간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남에 안 살 수도 있어갖고. 근데 여기 굉장히 큰 아니, 쟁점이잖아요. 강남에 안 살아도 지금은 거기 아파트 때문에 접근 불가능하죠. 그렇군요. 그걸 좀 풀어줘야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강 공원에 네. 주차장이랑 뭐 도로가 몇 개 있었는데 네. 거기 한강공원이 그래도 이제 그 여름 때면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네. 거기에 도로가 엄청나게 막혀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뭐 주장을 해가지고 도로를 폐쇄했나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한강 들어오는 차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갑니다. 밤에 그 여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여선웅 의원이 구의원답게 굉장히 네. 구정을 잘 꿰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네, 네. 예. 뭐 저도 서울시 보좌관 6년 해서 네. 약간 이 풍어를 좀 들어갔고 네. 예, 많이 좀 아는 아시니까. 수준이네요. 예. 그리고 그 예. 또 이 문재인 대통령 연관 검색어 같이 뜬 거는 예. 이제 문재인 가짜 뉴스 때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사실은 떴었는데 네.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2016년, 17년 그때부터 이제 계속 쭉 뭐 수행을 좀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수행을 네, 대통령 옆에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또 연관 검색어 때문에 이제 같이 뜨기도 했었고. 예. 아무튼 뭐 그 강남구에 이제 제가 이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네. 이렇게 구초의원 중에 이렇게 미디어에 이 각광받고 이런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독보적이죠. 거의 독보적이야. 제가 독보적이에요. 네. 예. 아니, 왜냐면 본인 말씀을 하기는 어려울 텐데 말씀하시네. 이게 이제 강남 스타일이에요. 네. 이 강남 스타일의 의원님이세요. 야 이제 좀 가야 돼요. 좀 이렇게 네, 진도를 좀 빼야 진행되죠. 되는데 그 신현희 구청장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신현희 구청장 좀 원래 좀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진짜 뭐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엄청나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공직선거 가장 뭐 잘못한 게 뭐예요? 신현희 구청장이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일단 형사 사건으로 하나 좀 혐의로 이제 걸려 있는 게 있어서 예. 그 신현희 구청장이 내 검색어 잠깐만. 찾으면은 그러면 우리 이게 뭐
고민하는 동안에 신현희 구청장에서 조금 알아봅시다 우리. 네. 좀 우리 그 여선 의원이 조금 이게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 이게 지금 날 방송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청취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날 방송 이거 작가님들 계시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주는 게.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냥 날로 한 거 있어서 저도 아니, 힘들어요 사실. 날방해지면 제가 신현희 전문가나 마찬가지. 네, 신현희 전문가, 신현희 연구소장이죠. 그렇죠? 신현희 연구소. 일단 그 다음이 내세우는 신현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장이고 자유한국당 소속 고대 출신이네요. 고대 네. 출신이. 서울시의 행정국장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네. MB 때. 이명박 시대에 네. 굉장히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고대거든요. 고대. MB가 또 그런 거를 또 꼼꼼하게 챙기시잖아요. 그런 또 그런 네. 게 있었네요. 예. 아니 이거 실제로 예. 그 이제 행정국장이 어떤 자리인지 아시잖아요. 알죠. 부시장 다음이죠. 선임국장 그렇죠. MB 서울시장, 부시장 원세훈, 예. 행정국장 신현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 가서 저 네. 왔고 이건 여기 강남구에 가갖고 이게 완전 구정을 완전히 공천받은 거였죠. 네. 진짜 다 해본 그 예전에 보시면은 그 이명박 시장이 이제 그 참여정부 때 그 대통령 반대해가지고 서울 뭐 수도 이전 반대 예. 관제 데모를 세게 한번 해가지고 크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 주요하게 국감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신현희 구청장입니다. 그 공문을 보냈거든요. 맨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 다 밝혀져가지고 이제 공무원들을 이렇게 동원시킨 거예요. 관제 데모.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 전부 다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어가지고 이제 그 구청에 공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속속 밝혀지는 게 뭐냐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정말 국가 이 공무원들을 동원해갖고 네. 댓글 쓰고 네. 완전 아고라 완전히 장악하고, 초토화시키고 네. 장악하고 완전히 인터넷 여론을 완전히 그냥 분탕질을 한 거잖아요. 네. 믿을 수 없는 네. 공간으로. 근데 그게 완전히 몸에 배었군요.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네. 신현희 구청장도 강남구청 댓글 부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우리 네. 의원님이 이게 제가 밝혀냈죠. 폭로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게 강남구청 공무원이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했다. 네. 이건 또 뭡니까? 그 신현희 구청장이 예. 지금 포상금을 그 직원들한테 가는 포상금을 횡령했다. 자기가 갖다 썼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수사에 실제로 들어가서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남구청 서버 그러니까 이제 뭐 직원들이 썼던 보안물 관련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강남구청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청 과장한테 지금 이 실형받은 과장한테 이거 영장 받은 거 다 증거 내놔라 하니까 이 과장이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거 아예 포맷해 버려요. 증거를 완전 인멸해 본 거네요. 그래서 증거 인멸로 공공 이게 집행을 완전히 공무 집행을 방해한 거네요. 네. 거의. 그것도 황당한 주장으로 개인정보 거기 우리의 개인정보가 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무슨 황당한 소리 하는 거냐. 그 영장 청구된 제대로 청구된 증거물인데 너가 그거를 임의대로 삭제했기 때문에 이건 증거인멸죄 맞다. 이것도 제가 이제 폭로했잖아요. 야, 재밌는 게 이거 증거 인멸할 때 당시에 그 이제 서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버실에 신현희 구청장이 그 서버실에 등장하는 CCTV가 있는데 그 존재를 제가 알고 이거 이제 무섭네요. 완전히 공공기관이 완전히 이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처벌을 받아야 되겠네. 그렇죠. 이거 공직자가 굉장히 중형받은 겁니다. 2년 실형받은 거. 그렇죠. 완전 왜냐면 이 사람들은 법을 알고 있을 텐데 그 법을 이게 모르고 했냐 알고 있냐도 굉장히 이게 법의 형량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알고 의도적으로 이걸 인멸해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가 판결 내릴 때 이례적으로 이제 중형을 해야 된다. 이게 이분이 이제 그 임기가 정년퇴직이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탄원을 할 때 2년만 공무원 생활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판사가 안 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공직 수행할 그 자격이 안 된다. 더 이상 범죄를 뭐 저지를 수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러면서 중형을 때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례적으로 원래 이 판결에는 신현희 구청장이랑 관련이 아직 없어요. 이 사람만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판사가 신현희 구청장도 일말의 책임을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네, 식으로 네. 오히려 판결문에서 적시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신현희 구청장 수사는 좀 지지부진한데 네. 이제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신현희 구청장은 구청장 나올 수 있는 일단 자격이 있는 거죠. 예, 자격은 있는 거고 네,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걸로 이제 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은 네. 근데 이건 아직 기소가 안 갔기 때문에 예, 예. 좀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경찰이 이 사람은 신현희를 위해서 증거 인멸을 했는데 정작 신현희 구청장은 지금 기소도 안 당한 상태니까. 약간 그런 거네. 약간 조윤선 사건하고 좀 비슷한 거네. 네, 네. 조윤선 밑에 있는 비서관들은 다 지금 문제가 돼 갖고 구속돼 있는데 있는데. 위에 있는 정무수석만 지금 문제 없이 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막 대마불사라고 예, 예. 뭐 이런 게 통하는 건지 그 변호사를 잘 썼나? 몸통이 예. 아니 꼬리는 지금 구속돼 있는데 예, 몸통이 그러니까요. 신현희 구청장에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잘못된 거죠. 이게 크게 잘못된 거죠, 예, 사실. 예, 예. 예. 종범은 그렇죠. 구속되고 이제 주범은 이제 남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 야, 뭐 신현이와 관련된 영광금속원은 뭐 구속, 뭐 친일파, 좀 이게 부정적인 게 많긴 하네. 김루트하고 신현이가 왜 뭐 관련이 있지? 이게 가수 이 그룹 예, 예. 이름이 신현이와 김루트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 그쵸? 예. 죄송해요. 제가 저도 약간 아재급이 갖고 여기 이제 30대라서 아시는구나. 아니, 아, 잘 몰랐는데 신현이 때문에 알았어. 이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러겠다, 그쵸? 그쵸. 예, 네, 네. 좀 이렇게 좋은 분도 아니고 그래갖고. 네. 이 전현희는 제가 알겠고 여기는 강남구 국회의원. 의원이 갖고 그때 그 뭐냐 어린이집 그 하러 가셨는데 네. 약간 서로 막 어린이 마이크 도서관. 갖고 막 그 진짜 네. 좀 아니 그렇죠. 구청장이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신년 보고회 있었잖아요. 예. 신년 보고회 때 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인사말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어쨌든 지역을 다 대표하는 시키죠.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지금 인사말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그 구청장이 이제 뭐라 그럴까 강남구에서 잔머리를 써가지고 예.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그 바로 이제 무대 위에 국회의원들 다 올라오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종 치는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데 예. 그 퍼포먼스 할 때 잠깐 새 덕담 해달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건네주는 이런 꼼수를 또 쓰더라고요. 인사말 안 정식으로 이렇게 순서에 넣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니, 진짜 무대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아니 전 서울시 있을 때 아니 자유한국당 구청장 있는 구 있잖아요. 네, 네. 강남, 서초, 뭐 중랑, 중랑 뭐 5개 구가 있어요. 송파 뭐 예. 네. 근데 아니 시장님 그 새 신년 인사를 안 부르죠. 안 불러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막 뭐 언론 같은 경우는 왜 시장님이 안 가냐 편파적이다.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구청만 이라서, 가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행사 자체가 이 구청이 주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 행사가 구청이 주최해서 구청장이 초대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요. 근데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가서 꽁망으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오셔도 아마 바로 못 하실 거예요.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행사 때 제 마이크를 안 주잖아요. 제가 청담동 구의원이잖아요. 예. 청담동에 그때 예전에 이제 2015년도에 그 어르신 이렇게 하는 그런 노인회나 행사가 있었는데 예. 저를 인사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야,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예. 아무튼 이제 조금 더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오늘의 실검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지금 많이 털었어요 지금. 오늘 지금 실검 연구소의 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네.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게 뉴스 하나 만들어야지. 네, 우리가. 네. 그렇죠. 네. 우리 여선웅 의원도 이제 구의원만 하실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저는 뭐 예. 지금 이제 구청장에 도전하려고 아. 지금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에 도전해서 네, 신현이와 싸우겠다. 신현희 구청장이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못 나올 것 같아요. 야, 이 또 뭔가 좀 이렇게 자신감 좋습니다. 네. 예. 우리 그 실검 연구소에서 오늘 또 이렇게 그 여선웅 구의원의 새 포부를 네. 든 거죠. 네. 예, 그럼 아무튼 좀 그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 예. 네, 열심히 해가지고요. 예. 네. 강남에 사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네. 우리 민주정편 강남 시청자들이 많아지도록 제가 강남에서 그렇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청장이 되시면 좀 이런 좀 소통의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참여하고 네. 하면서 구정이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기 단체 중에서 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방송국이 따로 있어요. 예. 뭐 수원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처럼 그렇죠. 있는데 주 관객들이 그냥 공무원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때는 또 조회수가 높아요. 뭐 시정 질문이나 구정 질문이나 뭐 부총장 뭐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시청률이 그러니까 조회수가 높은데 그 공무원들이 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공무원들이나 강남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이 팟캐스트 유튜브나 뭐 이런 채널을 SNS 통해서 많이 시청을 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제 뭐 이 공약 같은 건 아니지만 바뀔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구청이랑 구정이랑 주민들이랑 굉장히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SNS에 뭐 채널에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랑 소통하고 싶다. 네. 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이 누지버틀 대통령이 이 라디오라는 이게 신문명이 만들어졌을 네. 신문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 라디오를 통해서 매주 이 노변 정담이라고 네. 이 화로가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대화하듯이 나 미국 대통령 누지버틀인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국민들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유명한 그 두려움, 네. 우리 안의 문제는 두려움이다. 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 당시 어려웠던 미국 국민들을 위로하고 유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은 그게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인천에서 낚싯배 사건이 있었을 때 네. 대통령이 정말 나서서 모든 책임이 국가가 있고 대통령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네. 한 거에 대해서 참 딴지를 거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거 자체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위로와 네. 의무가 됐을 거예요. 네. 아니 진짜 뭐 남의 탓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일이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이제 MB가 라디오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죠, 메시지만 그렇죠, 던졌었는데 그렇죠. 지금 청와대는 뭐 청설 신작 예, 그리고 예. 고민정 부대변인이 뭐 11시 50분 그 라이브. 방송 예, 라이브 예.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좀 분위기가 좋고 소통이 저희가 실제 궁금해하는 거 그럼요. 뉴스에서 못 보는 것들을 이제 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그 언론사들이랑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좀 맞아요. 이번에 막혀 중국 있더라고요. 중국 네. 가서 뭐 이게 네. 이런 그 사건도 있고 그래갖고 네. 좀 청소 신작은 지금 중지됐을걸요. 그렇구나. 아쉽더라고요. 예. 11시 50분도 굉장히 이제 뭐 그 올드 미디어 그러니까 예, 예. 기존의 미디어들에서 그 좀 굉장히 좀 항의나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걸 취재해야 되니까 또.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조금 있어요. 예, 왜냐면은 예. 청와대가 그 이제 뭐 취재가 이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주는 정보만 이제 받게 돼 있는데 예. 그렇게 주는 정보만 받게 돼 있을 때는 다른 매체나 이제 이런 통해서 아니라 자기네들한테만 준다는 네. 약간 이제 이런 게 전제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예. 뭐 출입을 그 다른 취재는 안 하고 예. 주는 정보만 받는데 그 뭐 이제 통로가 다양해지면은 뭐 그것도 이제 저쪽한테 이제 같이 열어주던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이렇게 그냥 개별적으로 막 인간관계를 통해서 취재하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소통하는 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네. 오늘 우리 대통령 오늘 아마 실검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올랐네. 네. 제가 예측하는 실검이었어요. 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예. 네, 10시에 지금 한번 우리 진짜 한번 봐야 오늘 되는데. 시청률 떨어질 것 같네. 지금 신년사 다 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네. 아무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네. 오늘 아마 예상대로 실검에 올랐네요. 네. 예. 아마 지금 초반에 한 10여 분 정도를 이제 신년사 밝히시고 그다음에 모두 이제, 발언을 하시겠죠. 질의응답하시고. 자, 뭐 예측되는 뭐 좀 얘기들 좀 한번 뭐 우리 여선웅 의원의 감으로 예측되는 이제 나왔네. 뭐 추경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노력하겠다 뭐. 네. 잠깐 보니까 이제 뭐 경제 사회 분야 그다음에 외교안보 분야 뭐 이런 거 했는데 신년사에서는 이제 뭐 총망라하겠죠. 민생 관련해서 총망라하시고 근데 뭐 이제 좀 궁금한 게 신년사의 워딩도 있는데 이제 그 질의응답을 미국식으로 대통령이 지명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트럼프는 막 CNN 니들은 언론이 아니다 하지 말라고 막 그래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질의응답 방식이 조금 흥미롭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누구를 지명하고 뭐 이렇게 할지 이제 좀 재밌어서 좀 그게 관심이 가고 실제 이제 기자들은 거의 이제 질문 같은 게 최대 현안이 뭐 어제 이제 남북회담 그 성사된 거 그거랑 이제 뭐 위안부 합의 문제 그리고 뭐 개헌안 일정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현안은 뭐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그렇죠. 좀 현안이니까 그런 거 위주로 질문할 텐데 뭐 대통령 워낙 뭐 말씀도 잘하시고 일단은 뭐
가장 국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예, 예. 비서실장도 하시고 민정수석도 하시고 뭐 다 당대표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매번 이 대통령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막 했다고 생각, 여러분들 그 기자회견을 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했던 게 김영삼 정부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삼 정부 때 94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대요. 이런 게 자유로운 방식의 네, 기자회견을.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우리 뭐 혹시 그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뭐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혹시? 우리 아몰랑 대통령님도 이제 하시긴 했잖아요. 네, 그 역대 예.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예, 예,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최근에 그 바로 전 대통령 기자회견을 예, 잘 못 예. 봤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참 뭐 게.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건 없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랑 했을 때 예, 예, 예. 그냥 어버버 했었던 그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죠. 예, 예, 아시죠? 예. 그 어떤? 오바마 대통령이랑 같이 공동 기자회견 하는데 예, 예. 그 질문 약간 까먹고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 더 박근혜 아, 대통령 이야기해주고 얘기해주고 맞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예, 예. 부끄러운 영상이 하나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우리 네. 우리를 좀 부끄럽게 했던 참 그런 게 이제 중요한데 아무튼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그때 취임 100일 때 한번 했어요. 네. 저는 그때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그 누구 기자 한 분 계셨어요. 연합뉴스 이게 노 예, 예, 기자 잠깐만 찾아볼까 네. 한번 잠깐만요. 네.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네. 연합뉴스의 노효동 기자님이라고 계속 화제가 됐었죠. 그때. 맞아요. 이제. 그때 연합뉴스에 네. 노효동 기자라고 네. 그분이 약간 막 들들들 떨면서 그분이 굉장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청와대 출입 많이 하시고 전문가. 예, 예. 근데 이렇게 좀 떠셔가지고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렇죠. 이분이 지금 아마 청와대의 그 메인 지금 여기 나오네 나 이렇게 짧은 거 보여드렸는데 네. 보세요. 그 당시에 질문을 하시는데 간사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요. 간사예요. 지금도 간사예요. 예, 출입 기자들 뭐야 광고가 나와버리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광고 괜히 여기 광고 건너뛰기.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 노효동 첫 번째 이제 질문했던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막 연합 이러면 되나? 어찌나 덜덜 떠시던지 예. 오늘 실시간 검색에 제가 예측하건데 노효동 기자 다시 뜹니다. 그럴 예, 것 실검에. 같네요. 예, 예. 아니 오늘도- 제가 예측합니다. 이게 제가 실검 예언을 하는데 네. 예, 노효동 기자 한번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그 신년 기자회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의 잔상이 있어갖고 네. 노효동 우리 실검 연구소 하는 중에 노효동 기자가 올라오면 이건 완전히 진짜 실검 연구소 덕분이에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노효동 기자가 제 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동문회에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외교안보 쪽 전문. 네 맞아요. 취재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우리 말씀대로 어제 그래도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그래도 어찌됐든 잘 네. 진행이 돼서 네. 회담이라는 게 그 다음 회의에 대한 일정이나 의제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도 다 담기고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참석하겠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아니 첫 인상은 네. 이때 그 리성건 이제 그 조평동 위원장이 이제 딱 넘어오잖아요. 네. 그때 왠지 모르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남북이 진짜로 좀 대화가 시작됐구나. 네. 그리고 계속 화면 내내 그 리성건 위원장이 계속 좀 얼굴에 좀 화기가 돌고 계속 그렇죠. 웃었잖아요. 네, 그게 네. 뭐 전략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 보면서 조금 이제 경색이 풀리고 네. 진짜로 이제 약간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된다. 음. 좀 뭐 기분 좋은 뉴스를 어제 계속 쭉 봤었죠. 그렇죠. 그냥 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뭐냐면 이성건이가 이제 비핵화 우리가 얘기했을 때 막 발끈하면서 네. 너희들은 뭐 이렇게 미국 뭐 이런 거냐 비핵화 꺼내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조명균 장관이 딱 정색을 하면서 이 비핵화는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다. 딱 이게 그 영상이 있었어요. 네, 영상이 있어요. 안 올라왔을지 몰라. 저는 그거 못 보고 사실은 또 약간 또 의심을 했었네요. 네. 아니 무슨 의심을 했었냐면은 그 걔가 볼 때는 그 이제 그 리성건이 네. 그 쇼한다. 한국의 언론 보도가 네. 비핵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음. 보도가 먼저 나와서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나왔죠. 그래 나와서 우리 또 언론들이 음. 괜히 또 쓸데없이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예, 사실 예. 회담 중이니까 예. 그 보도들도 어쨌든 뭐 팩트도 예, 중요하지만 예. 그거를 좀 중요한데 어느 시점에 이제 보도를 할까? 예. 회담 중에 이제 그런 속보가 나가고 이러면은 그 북측에서 예. 바로 이제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들이 괜한 또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조명균 장관이 딱 앉아서 우리 국민들이 그 비핵화를 원하는 그 염망이 반영된 거다. 네, 네. 딱 이렇게 왜냐면 거기서 뭐 어설프게 대응해 버리면 이게 또 이게 언론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비봉책이다, 네, 뭐 네. 원하지 않는다. 네.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네. 비핵화는 이게 흔들릴 수 없는 목표잖아요. 그쵸,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다만 거기에 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가보자라는 건데 이제 묘하게 이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어찌됐든 평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 작은 물꼬라도 터보려고 하는 이 노력인 거잖아요. 네. 그동안 9년 동안 이 교류 협력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남북 간에. 네. 그리고 아니 평창에 북한이 오는 게 그냥 뭐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일단은 외국 선수들이 전쟁 날까 봐 무섭다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 선수들도 오네? 네, 맞아요. 뭐 일단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뭐가 없겠다, 안전하겠다. 아니 정말로 보수 정권에서는 이 북한의 이런 참여를 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도 응원단 온 거잖아요. 네, 그 네. 당시에도.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너무 정략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것 같아갖고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평화를 바라지 야당이 않는 세력 같은 거죠. 어, 종편에서 약간 종편에서 패널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죠. 아니 지금 그 북한 나쁘다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나쁘다는 거는 우리가 뭐 북한이 이제 인권 문제나 아니면은 뭐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국가를 예.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예. 저희 뒤통수를 쳤던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부각시키는 게 지금 이 남북 회담이랑 예. 그리고 평창 평화올림픽을 만드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렇죠.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아니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평화 방송에 들으신 분도 있을 제가 평화 방송에 수요일 날 부부 토론이라고 그 자유한국당의 부원장하고 아, 민주당의 부원장하고 부부 토론, 약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네, 뭐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여야의 싸움은 결국 네. 같은 목적을 가는 거다 아니냐, 뭐 이런 의미를 했는데 오늘 토론하는데 진짜 화가 나서 한숨을 쉬었다니까요. 아니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핵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9년 동안에 보수 정권이 핵폐기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그렇죠. 예.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고 개성공단 폐쇄하고 진짜 마지막 우리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신락 같은 네. 서로 간에 피가 흐르는 곳이었는데 그런 거 있는데 참 아무튼 좀 답답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자유한국당 연구원 이름이 뭐였죠? 여의도 연구소. 원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저희 유명했잖아요. 여의도 연구소. 예. 지금 이름도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민주연구원이 벌써 이제 앞질러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아니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오늘 새로운 오늘의 실검인 여선웅 구의원하고 이 대화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이 채팅창을 너무 못 읽었네요. 네. 예, 예. 좀 한번 가끔 좀 읽어주세요 좀. 네. 예, 문꿀 아로미님 예. 예. 오늘 너무 큰 강적을 만나서 이게 한번 제가 서로 대화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 트타님도 있고 좀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좀. 이렇게 한번 갑바코시님도 오셨고 의리 뭐 오늘 오신 게 의리라는 겁니까? 예. 지금 기자회견 문 대통령 기자회견 하시는데 아, 저희가 의리라고 대단하시네. 야, 상식 갑박교수님 진짜 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포기하고 저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진짜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지금 사실 신년 기자회견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 같네요. 저도 보고 싶네요 진짜로. 우리 보고 빨리 우리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가끔 우리 좀 이렇게 진행되는 거 한번 봅시다. 네. 그다음에 아니 여기 댓글로 좀 의견도 나와주시면은 네, 저희가 어사치님도 오셨네요. 예. 네. 경색 경색됐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번 회담을 하고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대규모 파견단을 파견하겠다. 자유한국당 반성 좀 하고 현 정부에 도움 좀 됐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랑 똑같네요. 예. 네. 아무튼 갑박 교수님 뭐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입니다. 네. 예,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이고 우리 좀 한번 볼까요? 뭐 한번 우리도 봅시다. 저도 궁금해 갖고 한번 제가 이제 여담으로 찾으시는 동안 예. 이제 기자회견 할 때 프롬프터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롬프터랑 인연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프롬프터가 지금처럼 투명으로 된 프롬프터가 고가이고 뭐 그게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지방에서 이제 연설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대형 스크린을 연결해 가지고 프롬프터를 대형으로 썼는데 지금 대통령은 이제 투명으로 된 아크릴 네, 그 프롬프터 쓰셔가지고 참 거의 실무진도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요즘에 하고 있죠. 이게 너무 느려진 것 같아요, 우리 그 인터넷이. 이거 설치도 해야 돼? 못 보겠네요. 아니면 인터넷 이게 네. 아, 저기 뭐 아쉽지만 그냥 문 대통령 사진으로라도 지금 참 그다음에 내용이 조금 나와 있네요. 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열어가겠다. 걸맞는 삶의 질 누리겠다. 삶의 질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일종의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과로 사회가 안 된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저녁 있는 삶 네. 같은 거잖아요. 더 이상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네. 양중심의 사회를 좀 벗어나겠다. 그래서 삶의 질을 좀 높여 나가겠다. 그죠. 노동 시간 단축 뭐 약간 이런 거랑 걔를 좀 같이 그렇죠. 하고 노동 시간도 단축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 늘리고 최저임금도 좀 높여서 네, 네. 질도 높이고.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저는 소득을 높이는 건 결국은 그 비용을 높여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출 예를 들면 주택이라든가 네. 교육이라든가 네. 통신비라든가 의료비 네. 이걸 낮추는 게 또 소득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거고 낮추고 그다음 주택 정책 지금 어찌 됐든 그 강남이나 이런 어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서 주택의 어떤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서 주택가를 조금 낮추고 그렇죠? 교육 정책들. 네. 예.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 그래? 일단은 네. 그렇죠. 다주택, 불이익을 네. 맞아요. 다주택자들 네. 뭐 그 적정 주택 가격을 잡는 거죠. 그렇지. 네, 적정하게 구체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이게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는 너무 네. 높잖아요, 네, 사실. 높죠. 예. 그리고 보통의 사람이 10년 일해도 못 벌죠.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나라는 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내가 땀 흘려서 한 10년 벌면 아니 10년도 너무 많아요. 사실 한 5년 정도 따벅따벅 이게 벌면 적어도 집 한 채는 살 수 있는 네.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이제 가장 우선이죠. 뭐 네, 모든- 네. 모든- 네. 아무튼 아니 그 대통령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도 이제 뭐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 후보 시절에 캠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마크했던 기자들이 예. 보통은 이제 청와대에 같이 이제 출입합니다. 예. 왜냐면은 그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예. 청와대를 가면 국정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취재원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캠프에 출입 그 마크했던 담당했던 기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대로 이제 또 청와대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 캠프 시절에 있었던 분들도 지금 청와대에 많이 출입하셔 하시는데 예. 어떤 기자들이 어떤 또 이렇게 예리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질문들을 할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게요. 지난번에도 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 그 도움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되는 기자들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중국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때 질문했었는데 저는 그게 참 대통령한테 말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렇죠. 우리 해명이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예. 질문이어가지고 참 저는 질문을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질문들이 좀 나왔으면은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막 비판을 위한 비판이 있잖아요. 그 진짜 공격적인 질문 예. 뭐 이런 것도 기자로서 뭐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질문보다도 뭐 어쨌든 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도 단독도 있는 저는 이제 이런 상상도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질문을 받는 사람인데 이게 뭐 전지전능해 갖고 뭘 다 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같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번 이런 건 진짜 어렵다. 난 좀 이런 거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다.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한테는 기자들한테든 그러니까 대통령의 물음, 네. 문재인의 물음 같은 해서 네. 왜 대통령이 뭔가 다 그냥 완벽하게 내놔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물음은 있다.
라는 식의 좀 이렇게 가벼운 어떤 물음이라도 하나 던져주면 국민들과 같이 풀고 싶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좀 고뇌도 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뭔가 네.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바람을 그냥 우리 김현성의 실검 연구소에는 해봅니다. 예. 아니 예전에 그 갑자기 이제 박 시장님이랑 이제 현 친하신 그 관계가 있으시니까 네, 네. 박원순 시장님은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숙제 많이 예, 주시고. 물음이나 질문이 많으신 편이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묻는 지도자가 좀 필요하다. 아. 저는 물음의 지도자가 좀 필요하다. 네, 항상 네. 이 맞춤표남을 찍겠다라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좀 똑똑해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도 대통령이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이 알고 있는 것 정도를 아는 옛날에야 이제 그쵸. 국민들은 모르는 걸 맞습니다. 나만 아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면 그럼 같이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좋은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네. 어떤 질문을 해야 어떤 좋은 질문을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뭐 그냥 그래도 많이 들으셨네요. 네. 신년 회견 이야기 좀 해달라고. 박인혜님 강남구 네. 뭐 박인혜님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고 에스킹 그렇죠. 에스킹 중에 윤지수님 영어를 쓰는 에스킹 그렇죠. 네. 에스킹이 중요하다. 네, 네. 뭐 영국식 발음은 아스킹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신년 회견 좀 더 한번 뭐 보고 싶. 아니 그렇죠. 저희도 궁금한 게 이게 우리 지금 우리 장비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허행하잖아요. 이게 이 방에 다 지금 이게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그 실검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들한테 이 방을 채워주실 만한 협찬을 받으려고 해요. 협찬을. 지금 차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민주정편 TV 우리 그 분이 이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줘서 이 방을 좀 한번 우리 연구원들이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윤영찬 수석이 나오셨네. 네, 윤준석 이제 회견 이제 질의응답이 시작하네요. 첫 질문을 누가 할지. 여러분들 보고 싶었던 한번 좀 보십시다. 한번 여기 해서 줌으로 좀 당겨봐 주시면 안 되나? 네.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방송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화질이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와, 그 카메라 앵커들의 좋다. 말만 나오는 방송. 네. 그러니까 앵커가 없는 게 라디오라고 생각하세요. 라디오라고. 지금 이제 빨리 대통령이 나왔으면 왠지 좋겠는데. 그런 느낌이 나네요. 왜 그 아카데미 그 시상식 할 때 막 TV에서 막 중계해주면서 막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잠깐. 윤현창 수석은 기자 출신이죠. 동아일보 기자 그렇죠. 출신. 윤영찬 네. 수석은 동아일보 기자를 했고, 우리가 애용하는 네이버 출신입니다. 네이버의 임원까지 했어요. 네이버의 임원. 네. 우리 좀 네이버나 다음에서 우리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좀 협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여 의원님 좀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네이버와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네이버 다음을 대놓고 보여주는 데가 없어요. 인터넷 방송이지만. 그렇죠. 네. 저희 같이 진짜 하는 데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이버 다음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윤현창 수석 여기가 이제 영빈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영빈관이 이제 그 가장 큰 공간이에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좀 이게 공간. 보여주세요. 수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안 보여도 돼요. 괜찮아요. 네, 우리 네.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네. 오늘 좀 이게 이거 한번 보시죠. 네. 기자들은 보통 이제 춘추관이라고 응답 시에는 기자들이 이제 아, 질문 네, 시에는 네. 순차 통역으로 나왔네 우리 화면에. 네. 답변 좋네, 시에는 좋네. 동시 통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농담을 그럼 던지셨나 봐요. 이제부터 웃네. 정치, 네, 외교, 네. 안보 분야 질의응답을 소리가 안 나구나.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는 이걸로 봐야겠다. 기자 여러분 손 들어주십시오. 소리는 안 난다고? 그럼 소리를 여기서 내면 되지 그냥. 좋네. 그렇지 네. 마이크를 대면 그러네. 진짜 우리는 되게 하는 방송이에요. 되게. 이게 지금 그 뉴스원의 조소영 기자라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총망라해서 말씀을 예, 주셨어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조소영 기자라고 젊은 합니다. 기자가 일단 이렇게 취임 첫 신년 회견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할 것 정부 같아요. 정치 제 질문이 질문은 오늘 신년사에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총망라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영수회담. 그럼 이제 집권 첫 2년차 질문 이거를 그렇죠. 별로네요. 이제 구상을 이건 해서 실현을 하시면 아주 그냥 과감하게 할 수 관계 있다라고 해도 또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뭐 같은데요. 자신감을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해를 저희가 몇 맞아서 번 이렇게 영수회담을 하실 요청하고 생각이 그랬는데 안 있으신지 오고 막 궁금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그렇죠, 홍준표. 네. 그렇죠, 맞아.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하지. 독상 받고 싶어갖고 같이는 안 오겠다 막 그러죠. 예, 뭐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위해서는 넥타이색은 협치를 예, 파란색을 통해서 하시면서 어, 민주당의 야당과 정체성을 소통하고 분명히 하셨네요. 또 네이블루 아니 어제 협력을 예, 받아내는 북한 것이 다섯 명 대단히 대표 다니잖아요. 중요한 예, 것 예. 같습니다. 다 푸른색 대통령 아, 넥타이를 맞췄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뭐 우리 새해에도 존중해주는 의미도 있겠네요. 어, 진정성을 이번에 일단 가지고 잘해보자. 어, 여러 가지 그럼- 소통하고 그럼- 대화를 하면서 추측해봅니다. 야당과 협치해 나갈 또 수 이제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드시는 분들은 또 다하겠습니다. 북한이 매겨온 넥타이 맸다 이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홍보수석이 저기 누구 질문하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죠. 중앙일보 근데 강태화 약간 이건 기자입니다. 지금 그 뭐 집권 2년 차의 근데 두 그런 것도 안 번째 해요. 질문자로 저요, 지목해 이게 주셔서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기자회견 그 할 때 남북 대화가 시작됐기 그냥 때문에 그때도 관련 이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질문지를 주고받지는 없는데 않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마이크가 기자들한테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마이크를 전달해야 돼서 순서를 일단 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홍보수석이 이제 이렇게 마이크 누구 갖다 줘라. 제가 마이크 한 번 많이 갖다 줬기 때문에 네. 마이크맨은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이크맨. 네. 그 미리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저걸 저 수석들이 그 대통령의 좌측에 네. 임종석 실장 모습도 보이고 네. 정의용 실장 모습도 보이고 저기 경호실장 하시는 그 성함이 조성 누구시더라? 장님, 뭐 조국 수석, 네. 한병도 네, 다 보이 한 다 명. 계시네요. 이게 네. 이제 여러분들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게 서열이 있어요. 왼쪽부터 앉는 게 좀 이렇게 의전상 높은 서열이잖아요. 대통령이랑 가까울수록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걸로 보면 비서실장 1등, 정의용 그 중간에 정하성 실장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장하성 실장, 근데 정의용 실장 이렇게 되네요. 그 이거는 뭐 기밀인지는 모르겠는데 경호실장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네, 네. 아. 뭐 어떤 테이블에 있으면은 대통령이 보이는 맞은편. 야, 여러분들 오늘 네. 상식 엄청 키워가시네. 네. 내가 보니까 네. 이게 완전히 진짜 뭐 어디서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거의 지금 처음부터 우리 그냥 기자회견 라이브 할 거 그랬어. 어? 야 우리 잘못했어. 처음부터 기자회견 하면서 이렇게 털면 됐었네. 네. 그렇죠? 아 저기 아니 저도 청와대 잠깐 있었잖아요. 네. 그 인수위 기간 동안 잠깐 일을 했었는데 아. 물컵에 저 청와대 표시도 있었네요. 몰랐네. 그러네요. 물컵이고 네, 네. 저 그 물은 뭡니까? K. K워터 저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K워터 같은데. 수자원공사 K워터. 야, 이 작은 데도 진짜 신경 쓰셨네. 그러니까 네. 일반 이게 K워터를 완전히 이게 K워터도 파나요? 우리 아리수는 판매하려고 판매는 안 하죠. 노력했었는데 판매는 하나. 판매 못 해요, 지금. 못하죠. 예. 우리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얘기해서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박원순 시장도 뭐 하실 때마다 아리수를 항상 이 테이블에 올려놓는 좋은 예, 거죠. 일종의 그 PPL 건설적 긍정적 PPL이죠. 근데 그 아래서 왜 안 파나요? 이게 뭐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 국가의 그 단체는 이제 그걸 그냥 못하니까 무상 제공은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법에 문제가 아니, 있다고 근데 지금 아직도. 서울시 행사하면은 많이 주는데 그렇죠, 엄청 주죠. 무상이니까 왠지 먹기 싫더라고요. 근데 아니, 아리수 엄청 좋아졌어요. 맛이 예전에는 이제 그 물을 쓴다는 약간 좀뭐 근데 아리수는 제가 먹어보니까 약간 차갑게 해서 먹었을 때 그때 맛있나요? 맛있어요. 근데 그냥 그 평상시 온도로 먹으면 약간 좀 이게 또 우리 삼천포로 가네. 완전히 우리 실검연구소는 삼천포 방송이에요. 네. 뭐 막 가다가 이상한 데로 막 흘러요 막. 세 번째 질문자를 네, 한번 세 번째 볼까요?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북핵 문제 해결 필요하다면 뭐 우리 때문에 저거 뭐 정확히 안 보이네. 좀 줄여도 돼요? 우리 화면에. 지금 보니까 여기 좀 시차가 있는데 저기 ABC 조주희 국장. 오늘 여선웅 구의원은 너무 잘 왔네 오늘. 네. 딱 맞춰서. 아니 네. 그 예전에 저분이 그 KBS 이렇게 앵커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문재인 즉석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의 해설 방송을 듣고 계세요 지금. 외신들은 굉장히 북핵에 거의 뭐 북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겠죠. 오로지 일본 기자들은 무조건 뭐 일본 기자들도 근데 북한 일본은 관심 너무 많고. 호들갑 아닌가요? 그게 일본은 영공을 하면 뭐 자기들 뭐 패트리어트로 쏴서 맞춰버렸어야죠. 가만히 있었으면서 뭐 그런가? 아니지. 아니 그 실험을 하더라도 자기 영공을 지나가면 그 방어 체계가 있잖아요. 미사일 방어 체계가. 그럼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못 쏘지 못 쏘나? 그 없잖아요. 패트리어트가 없나요? 아니 그거 없지 않아요? 자위 네. 이게 없나? 아무튼 좀 일본은 얄미워요. 아무튼 저는 네. 되게. 자기 양국은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
좀 올려주세요 하면 그렇죠. 조지국 안보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 그렇죠. 공조, 한미 공조를 강조하셨네요. 아니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랑 친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100% 계속 신뢰한다는데. 얘기하는 게 북한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트럼프의 압박과 문재인의 대화 이 노선이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가 막 그렇게 화염과 무슨 뭐 얘기했을 때 더 세게 막 벼르장물을 고쳐버려야 된다고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끔찍하죠. 그 김성태 대표가 막 TV 나와가지고 막 그 뭐 북한이 뭐죠 화면 뭐라 그러죠 무슨 양면술 쓴다 그러잖아요. 그 화전 화전 뭐 그런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진정성 가지고 계속 대화하자 그러고 미국은 압박하고 그게 지금 통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어쨌든 대화 그렇죠. 장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남은 건 미국과의 그러니까 통남 통미할 수 있도록 네. 미국과의 아주 긴밀한 공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반도 관련한 본부장을 지금 미국에 보낸 거잖아요. 오늘 네. 급하게 갖고 오늘 가서 상황을 좀 설명하실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미국이 좀 서운하지 않게. 지금 또 저희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가 되잖아요. 네. 강경화 장관 외교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미국이랑 뭐 이야기 잘 되겠죠. 그렇죠. 예? 영어도 예. 잘하시고. 맞아요. 대통령께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개헌 들어보셨습니까? 관련 이제 질문이 나왔네요. 네. 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그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 위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 지방 분권 개헌을 저희가 하자는 그 건데요. 예전에 캠프 시절에 지방권 개헌을 한다고 그 총 관리하는 기자가 한 700명 이렇게. 와, 그 카톡방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카톡방도 만들고 그러죠. 그쵸 네. 이제 그 출입하는 기자들 이게 또 이제 기자단이라고 있는데 네. 그 기자단 중심으로 이제 카톡방을 만들기도 하고 예, 예. 대선 후보들이 만들었었죠. 이재명 시장은 그 카톡방에 유일하게 후보가 직접 맞아요, 참여하는. 맞아요. 그래서 후보가 직접 답하고. 그 지방 정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아니 그 기자들도 좀 힘든 게 본인들이 질문을 뭐 4-5개 후보군을 추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해버리고 예. 대통령이 뭐 그 앞전에 질문 좀 연관되게 답변해 버리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예. 그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손은 들고 있지만 아, 받으려고 지목을 받으려고요. 네, 네. 아 그 기자회견 할 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전해줘요. 카톡방으로 이런 질문해라 위에서 데스크들이 딱 전해주기 때문에 뭐 기자 저 한 분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질문하는 거죠. 네. 그 대통령은 지금 이게 야 오늘 되게 정말 좀 이렇게 얼굴도 혈색도 좋으시고 네. 그러네요.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제 대통령 그 헤어스타일 네, 저게 이제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가끔씩 이렇게 자주색이나 약간 뭐라 그럴까 이런 와인색이 네. 가끔씩 나와가지고 이게 뭐 염색한 거냐 네, 이런 네. 기사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뭐 한 번도 이야기 염색한 게 아니라 그런 샴푸가 있대요. 아 샴푸가요? 네, 네. 아 그리고 약간 물을 들이는 샴푸가 네, 있어요? 네. 어. 그 샴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올 때가 네. 야 여러분들은 진짜 완전히 오늘 뭐 나들이에요 보니까 우리 기레기들 그래도 뭐 열심히 나쁜 질문 없으니까 KBS 앵커 하셨던 분이다. 아 이분은 지금 나오는 이분은 이제 TV조선 최지연 기자라고. TV조선. 야 그래도 대통령의 이 넓은 품을 TV조선이 모르고 하셨을까? 아니 이 최지연 기자는 우리 민주당 출입도 오래 하고 또 그 대통령 경선 때도 문재인 후보 마크맨이어서 현장에도 많이 오고 뭐 기자 자체는 괜찮은 기자입니다. 네. 회사에서 어쨌든 이제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맞아요. 우리는 다 품고 가야 돼. 저 TV조선도 나가요. 네. 사드나 원전이나 다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야 역시 우리 대통령.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거 이게 약간 재밌네요. 이게 이런 게 재밌네. 이 라이브성을 딱 보여주는. 미국 같네.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하나만 선택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통령의 선택을 맡기겠습니다. 바로 뒤에는 그 한겨레 김보엽 기자. 야, 위안부 문제를 얘기하시는구나. 예?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계시죠 지금? 예, 너무 몰입하신 것 같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트탄님이 조선에도 아주 드물게 괜찮은 기자도 있다는데 예. 그렇죠. 사람 사는 곳인데 저는 뭐 그렇다고 봐요. 네. 그렇죠? 네. 아니 똑같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일본이라는 국가는 약간 좀 얄밉고 그렇지만 그렇죠. 일본인들 네. 또 맛있는 뭐 네. 일본 음식들 뭐 다 싫어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일본이라고. 갑바코시님은 굉장히 조선에 대해서 완전히 그 강한 반감을 가지고 계시네. 괜찮은 놈 이름 하나 못 봤어요. 근데 그 TV 조선에서 이제 그 종편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진짜 별로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 앵크- 사실 TV 조선의 피해자인데 진짜 TV 조선에 나가서 우리 그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고 했다가 제가 좀 이렇게 페널티를 좀 먹은. 예. 그 아직도 지금 TV 조선에서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고 했거든. 너무 편파적인 패널이랑 이런 것들 예. 보여주니까 그 이제 시청자들은 TV 조선이 뭐 TV 조선의 그러니까 논조다 기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여전한 것 같아요. 새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TV 조선은 약간 좀 패널 구성을 좀 다양하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도 좀 나가시고. 아니 제가 나갔을 때는 많이 진짜 나가시고. TV 조선도 밴드다 그랬었는데 어느 날 또 그 김장겸 사장 얘기했더니 조금 이렇게 확 사람들이 이게 언론이라고 그런지 본인들이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받을 때 MBC나 KBS도 탄핵 받은 거다. 사장님들. 그래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단한 세력이 가장 민주주의와 헌법에 덕을 보고 있다. 당장 나가라. 옳은 말씀하셨네.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종편에 다시 나갔어요. 종편에 우리 민주당 쪽 분들이 네. 패널 분들이 진짜 많이 나가셔야 돼요. 맞아요. 아니 틀어놓잖아요. 균형이 안 맞아. 뉴스 균형. 많이 하니까 여전히. 종편에서. 예, 맞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패널 구성단을 진짜 아예 꾸려가지고 예. 당 차원에서 좀 관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갑박효신님은 약간 언론에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아. 김보엽 기자 아까 우리 네. 그 여 의원이 얘기했다고 김보엽 기자에 대해서 착 얘기했네. 네. 아니 기자를 질문 하나를 하기로 했는데 최정 기자가 2개를 했네. 그래, 그래서 원칙이 이제, 있었는데 하나 해달라는 거였구나. 광남일보면 광주 지역 아닌가요? 그러겠네요. 네. 이게 약간 지역적으로도 이게 대통령이 이제 딱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냥 이게 시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국내 언론, 해외 언론, 네. 그리고 국내 일종의 뭐 정편까지도. 그리고 광남일보면 광주 지역 신문인데. 근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뭐 뭔가 그래도 자리 배치를 아마 예. 이렇게 좀 좀 했을 것 같아요. 해놓고, 근데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 배치를 뽑았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뽑더라고요. 예. 그 자리 배치를 뽑아가지고 뭐 맨 앞에 앉으면은 뭐 랜덤 뽑는 거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그럼 개 탔네. 그런 거죠. 그런 셈이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앞에 지방 분권 개헌과 지방 체육 발전은 대통령 4년 출애비 일정이 개헌 질문이 2번이나 나왔네요. 그러네. 예. 개헌에 관심이 많네요. 예. 근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정부 어렵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논란은 만들 수 있지만 정치적인 논란거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현실적 가능성은 있느냐?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돼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일단은 6월 개헌은 물 건너갔고 예. 저기 자유한국당 안 한다고 하니까 12월 달에 한다고 한다. 어차피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면 뭐 국민투표까지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마 이제 그걸 무릅쓰고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 안을 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그건? 그건 좀 그럴 가능성이 부담이 좀 크겠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담은 크잖아요. 예를 들면. 부담은 큰데 실제로 논의를 진척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한대는 안 가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여러 가지로 봐도 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었잖아요. 예. 홍준표 그 대표도 공약을 했었고.
그 지방선거 때 같이 하겠다고. 맞아요. 아무튼 지금 여전히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한 실시간 검색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1위가 뭔가요? 신년 기자회견 정혜인인데 정혜인이 갑자기 문재인을 이겼네요. 질문자 같은데 왠지 기자 질문자. 아, 아니구나. 그럴 수 있나? 아니네요. 근데 이분이 뭔데 이름 올라와서? 아, 이거 야,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가 오늘 뭐 했나 본데요. 손예진하고 정혜인이 출연한다. 그래서 이제 야, 역시 드라마 이게 관심. 아니 여기 그 기자회견 관련된 게 그 뉴스원 기자 첫 번째 질문자. 네, 그렇죠. 그 기자가 이제 포함돼 있네. 네, 뉴스원. 그러네, 뉴스원이 갑자기 올라왔네요. 예. 네. 뉴스원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윤영찬 뭐 이런 분들이 다 기자회견 연관된 검색어네. 아, 그 노효동 그 제목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 노효동 기자 한번 해야 되는데 네. 노효동 기자 다시 한번 불러내야 됩니다. 역주행 한번 해야지. 그래도 오늘은 그때처럼 이렇게 긴장하거나 그런 분들 없으시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뭐 보여줄 수 있어요? 전자신문. 야, 이게 나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뭔가 이게 그냥 막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느낌에 뭔가 조언을 정해 주셨거나 아무튼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전자신문의 기자시네. 아, 보라색. 야, 코트를 입고 오셨네요. 아는 기자들 얼굴도 좀 보이네. 전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여의도에 국회 출입을 안 해서. 성장률은 4%잖아요. 그래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혁신 성장 분야에서도 저기 안에 기자들도 아마 사별로 한두 명밖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 기자가 뭐 두세 명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신년사에서도 창업 지원하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 등을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그건 그러니까 이제 성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네. 지나치게 일종의 그래서 혹시 장기적으로 좀 대한민국의 성장을 동인해 나갈 구체적인 묘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그 오늘 부분은 청와대 저보다 비서국자신 우리 정책실장께서 답변하셔야겠는데 우선 앞에 성장 청와대가 이제 3실장 체제잖아요. 그렇죠. 3실장 체제 지금.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제가 최근에 예. 그 미드 중에 마담 세크레터리라고 그 CIA 출신 그 이제 퇴직한 그 여성분이 갑자기 이제 전임자가 사망해가지고 국무장관 내는 이런 드라마거든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보통 그 백악관을 다루는 드라마가 많았었는데 이건 국무장관 중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보좌관들이랑 뭐 백악관 간접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참 격이 없죠. 그렇죠. 국무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참모들이랑 뭐 참모 방에 가가지고 즉석에서 뭐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뭐 국무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특히나 그 근무 환경이 그렇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국식 스타일이긴 한데 소파랑 뭐 그 의자랑 테이블이랑 이런 게 그냥 너무 카페 같은. 그러니까 미드 같은 거 보면 진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막 대통령하고 막 이렇게 같이 막 얘기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는 그리고 뭐 회담 뭐 협상 하나 성공했다고 국무장관 그 참모팀들 모여가지고 그 선물로 받은 그 꼬냑인가 그걸 또 까서 먹고 막 자유롭죠. 근데 지금 우리 청와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요만해. 책상이 그렇죠. 작아요. 너무 작아요. 우리 장하성 실장 나오셨네. 대답하시네. 뭐 이런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밌네요. 실장도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지자체와 근데 아직 그게 없네요. 북한 선도 회담 관련 질문이 정부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내가 이제 클리어하게 나름 그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제 좀 문제가 생겼으면 좀 더 쟁점이 됐을 텐데 어제 합의가 너무 상당히 진짜 궁금증을 탁 나오기 힘든 합의가 다 나와갖고 기대 이상했잖아요. 사실 그쵸. 저희도 평창 정도 합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군사회담 문제까지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까지 다 얘기되고
그리고 거기 저는 주목했던 게 과거 정부가 맺었던 선언이나 협정을 좀 이렇게 존중한다는 이 얘기 있잖아요. 네. 남북 기본 합의서나 그쵸. 뭐 6.15 선언이라든가 14 14 공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존중된다는 거잖아요. 그 맥락에는. 그쵸. 그 리성건이 첫 모두 발언 때 예. 자기 조카가 2000년에 태어나가지고 예. 대학생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0년 6월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2000년 그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그 6.15 논의로 쭉 가자, 같이 예, 가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상화돼가는 이게 진짜 작은 물꼬를 튼 것 같아요. 아, 참 거기 통일부 직원들이랑 되게 개인적으로 영광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조명균 장관이나 천혜성 차관인가요? 네, 네. 그 두 분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 회담을 주도했던 분들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시련을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 본인들의 전공을 살려갖고 빛을 보고 있는 거죠.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 어제 발언한 거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고 맞아요. 베테랑이라는 막, 느낌이 예, 확 들어요. 약간 포커페이스 느낌도 나더라고요. 맞아요. 할 얘기는 하시고 맞아요. 근데 아무튼 오늘 지금 장하성 실장 얘기는 그 동안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네. 민간의 역동성을 어떻게 혁신 성장에 큰 동력으로 가지고 가겠다. 네. 저는 뭐 큰 기조는 너무 지당한 맞죠. 맞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맞는. 예.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있잖아요. 문화정책 할 때. 그렇죠, 그렇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예, 예. 않는다. 2년 차에 어떤 내각의 개편과 관련된 이런 건 없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그 임종석 실장이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네, 그러시죠. 어제 뭐 예. 박영선 의원발로 나와서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강찬호 기자가 컬럼을 그냥 그 민감한 컬럼을 써갖고 지금 아무튼 좀 시끄럽더라고요. 네. 예. 그 중앙일보. 예, 네. 중앙일보에 그러니까 뭐 박영선 의원을 만나서 임종석 실장이 했던 얘기가 뭐 박원순 시장 뭐 그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걸 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거 수습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네. 아니 박영선 의원님이 이제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더라고요. 그렇죠. 서울을 걷다 네. 뭐 몇 차례 또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제 이제 지난번에 7차례 했고 그리고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면은 뭐 여자 비읍 이응 시옷 뭐 남자 비읍 이응 시옷의 누가 싸움이다. 그러니까 박영선 남자 똑같잖아요. 초성이. 초성이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거 재밌네. 네, 그거랑 박영선 뭐, 대 비읍 이응 시옷 때 비읍 이응 시옷이 네, 싸움이다. 네. 야,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트타님 뭐 이게 너무 트타님도 뭐 이게 기자들이 잘 아시는 것 같네. 이 HJB님 기자들 실력이 너무나 사실 그런 게 질문의 수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때 똑같은 얘기 나왔거든요. 기자들이 너무 이렇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옛날 준비된 질문만 했던 그런 거 있어서 이런 식의 오히려 기자들이 당황할 것 같아. 대통령을 좀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네. 보면 미국은 진짜 하면 이게 막 서로 막 감정적인 이렇게 묘한 그게 긴장이 돌잖아요. 근데 네. 전혀 그런 게 없는. 그게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 있잖아요. 네. 어쨌든 회사 매체들에서 베테랑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베테랑 에이스들이 보내는데 사실 그 사람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동안 취재를 많이 했죠. 종합적으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는 종합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 외교 쪽으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관련된 질문을 하기에는 깊이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약간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정치 쪽이나 이런 거 말고 그 외교안보 쪽 기자들이 많이 가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원래 그쪽이 더 폭넓게 커버를 네. 하는 쪽이니까. 네, 네. 처음 외교안보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정치 관련이나 이런 질문들은 좀 깊이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뭐 HJ님 또 같이 일하는 분들 대답할 수 있어서 좋은 바람직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모든 걸 다 신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뭐 바람친 것 같아. 지난번에 100일 때도 기자 질문했던 기자인데 아 그래요? 머니투데이 기자인데 이번에 또 질문하네요. 김성희 기자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네. 아 저분도 내 목도리를 했네. 색깔이. 추우신가? 아니 지금 춘추관이 좀 추울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영빈관. 영빈관이요? 네, 네. 영빈관이 좀 이제 추운가? 오늘 날씨가 추워서 저도 사실 이 공간이 좀 너무 춥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 작은 난로라도 필요한데 여러분 좀 댓글창에 좀 주소 적어놓으라니까요. 우리 네. 민주정편 TV 주소를 민주정편 TV가 올려둘 겁니다. 주소 말해도 되나요? 봉덕빌딩 대방역 6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네. 여기 좀 채워주세요 이 공간을 좀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아니 저 김성희 기자가 그 기사 진짜 잘 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정부 들어서 머니투데이 쪽 이게 머니투데이에 머니투데이 방송을 했던 최남수 사장이 YTN을 가고 뭐 그러면서 약간 머니투데이가 좀 이렇게 그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머니투데이가 또 질문하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머니투데이가 사세가 좀 확장됐어요. 아 그러니까 머니투데이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질문했던 뉴스원도 머니투데이 회사입니다. 아 맞아요. 머니투데이가 뉴스원과 뉴시스 가지고 있잖아요. 뉴시스도 뉴시스 제가 맞아요. 네, 통신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 네. 아 그렇구나. 뉴스원이 아니라 그럼 뉴시스인가? 갑자기 아니 두 개 맞죠? 맞죠? 제가 알고. 네. 굉장히 그렇구나. 잘 나가고 속보도 빠르고. 그렇죠. 일단 속보가 빠르죠. 네. 그리고 그 경제 거기 막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뭐 연합 속보나 머니투데이 속보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문이나 이렇게 지면으로 뉴스를 소비하지 않고 네. 이렇게 포털로 하기 때문에 속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속보를 쓰는 이 통신사가 의외로 이 상황을 이렇게 탁 장악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응. 워낙 뭐 예전에는 기사 가지고 있다가 묵혀가지고 쓰기도 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머니투데이가 런치 리포트라고 그 국회 담당하는 사람들이 더삼백이라는 맞아. 기사를 더삼백. 쓰는데 응. 그거 완전히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자들도 참고한다고 그러고 제가 인터뷰 최근에 하시잖아요. 더삼백하고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 거의 최초로 그 회사에서 브랜드 돼가지고 사무실도 낸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검 연구소를 치면 그때 제가 실검 연구소를 처음으로 거기서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그 기자분이랑 친하신가요? 아니요. 한 번 밥 먹은.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네. 아까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재밌다고. 네. 기사를 써주시더라고요. 머니투데이 더삼백 기자인데. 여기 있네. 여기 실검 읽어주는 남자. 정치인이 국민 이끄는 시대 끝나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좋네요. 제가 민주연구원에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 사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1월 1일 날에 예전에 머니투데이 기사 나간 적이 하나 있어요. 1월 1일 날 나가지 더 기분 좋았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더삼백에 이렇게 그 실검 연구소 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했던. 아니 저는 이 인터뷰 보고 되게 흡족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민주연구원이 이런 인재를 가지고 있다니. 오늘 이렇게 서로 이게 있어서 아무튼 저는 여선웅 구의원의 앞으로 장도를 위해서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이 방송이 제가 보니까 이 민주당의 좀 이렇게 과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시절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방송이거든요. 민주정편이. 그래서 민주당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끔 나오셔갖고 오늘 뭐 재밌으셨죠? 너무 즐겁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겠죠? 네, 벌써 갔네요. 벌써 뭐 11시가 됐어요. 이거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다 볼까요? 어때요? 저는 이제 그렇구나.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지금 12시까지 가면 돼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일단 한번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 문 대통령을 끊고 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지금 이러다가 지금 이게 민주정편이 시청자들한테 난리 나요. 드디어 이제 외신 기자가 질문하네요. 일본 분 같은 느낌 드는. 아니구나. BBC. 그러니까 아스키라고 그러잖아. 보세요. 이게 영국 발음이 에스킹이 아니라 아스킹 그래요. 아스킹. 눈이 땡그랗게.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부산 BBC 로라 비커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 관련해서 싶은데요. 한국은 관여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최대 압박. 저 기자분 바로 뒤에 있는 분이 신지연 비서관이라고 우리 외신 담당. 담당. 바로 그 뒤쪽에 앉아 계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 언론, 해외 언론 그리고 뭐 종편, 지방 지역의 신문들 지역지, 뭐 네. 고루고루 지금 네. 예, 경제지는 아직 안 나온 건데. 그렇죠. 그렇죠. 경제지가 지금 안 나왔네요. 그럼 예측하건데 다음은 이제 경제지 쪽으로 질문이 하나 가지 않을까. 통신사도 갔었고. 네. 구색을 다 이제 두루. 최근에 이제 MBC 그 이제 뭐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상파가 또 안 나왔네요. 지상파가 아직 안 일정에. 나온 것 우리가 같아요. MBC, KBS, SBS 쪽이 안 나왔네요. 그 MBC 기자는 누가 출입하는지 궁금하네요. 전 최근 소식은 못 들어가지고. 그렇죠. 좀 출입 기자들도 좀 바뀌었겠죠. 새로 그쵸. 그 대통령 아니 그 사장 바뀌시고 나서. 네. 예. 아니 그 8시에 이제 그 MBC 8시 주말 주말. 주말 뉴스 데스크 평일은 손정은 아나운서 손정은 앵커. 그리고 그 주말에 이제 김수진 기자라고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MBC 때 되게 좋아했던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전달력이 너무 좋고 취재도 좋아가지고 되게 인상이 그때 좋게 남았는데 지금 이제 8시 뉴스 데스크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MBC가 정초에 약간 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좀 잘 마무리돼서 조금 좀 희망을 합니다. 좀 제대로 좀 됐으면은. 네. 근데 그분이 우리 민주당 여당 출입하고 계시더라고. 여당을 출입하시면서 주말에 주말 이제 앵커 보시고. 이게 이제 전쟁은 불가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전쟁 불사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네. 전쟁은 절대 피해야 된다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찌됐든 전쟁은 불가한 거죠. 네. 전쟁으로 잃을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다 있는 거죠. 뭐. 전쟁까지 하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그때 제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아픈 게 전쟁이 나도 니들 그 한반도에서 나서 니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약간 미국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또 외신 쪽에 좀 계속 지금부터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으로 과정을 해야 된다. 남북 대화에서 시작해 비핵화 대화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의제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해야 된다. 뭐 이런. 아니 저기 뒤에 기자들뿐만 아니라 저기 정무수석실에 사람들도 다 나와서 앉아 있네요. 네. 참 이런 진지하게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적당한 시기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목소리로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국정 운영의 생각들을 전달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한 중요하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최고 지도자가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밑에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남북 대화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공이 있다. 지금까지 최대. 뭐 그렇죠. 저는 미국의 압박과 또 있다고 봐야 된다고 보죠. 공조죠, 공조. 상호간에. 좋은 질문 해줬네 근데. 그렇죠. 한 명 한 게 좋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충분히 그 인정해줘야지 뭐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더 해주실까? 네, 두 번째 질문은 평창올림픽 아이폰 쓰시는 것 같네. 이상한데 지금 보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 대통령이 굉장히 신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발언도 질문 자체가 또 그런 질문이니까. 발언도 꼼꼼해가지고 아마 다 적으시고. 그리고 K-워터 아까 치워버리셨나? 물병 치우셨네. 나가겠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한테 감사하다고 지금 하셨네. 그 자국의 기자들이 미국의 기자들이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거의 좋은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근데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의 공 매우 크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지금 왠지 그 저기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대통령 별로 한 거 우리 대통령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까고 싶어. 해달라고 질문하지 않았나? 싸움 붙이려고. 예. 근데 아무튼 두 사이에 이런 게 잘 합이 맞았다, 케미가 좋았다, 우리 그러잖아요. 약간 이번에 케미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가장 뭐 가족 보낸다고 했잖아요. 평창 올림픽에 누가 올지 뭐 그 장녀 이방카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제 그 멜라니아는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평화의 값어치, 평화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이익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평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기가 있지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평화가 늘 있기 때문에 또 평화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평화 시에는. 근데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런 걸 좀 느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네. 여기 그 조선비지의 그 박정엽 기자라고. 저분도 우리 민주당 출입 오래 하셨죠. 일종의 약간 경제지 성격이네요. 조선비지. 네. 근데 정통 경제지는 아니고요. 네. 근데 조선이 두 분이나 하셨네. 그러면 TV 조선 한 분 하시고 조선비지가 하고. 조선일보가 못했네. 근데 요즘 조선비지 중심으로 딱 이렇게 통합시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네. 그러니까. 저 얼음 아닙니다 지금이. 뭐 재밌는 이야기 했겠죠. 그 문지자들 이야기 했나 보구나. 가짜뉴스 한번 이야기 해주지. 신영이 잘. 대인배시네, 대인배. 예? 그렇죠. 아, 오늘 조중동에서 많이 이제 물어뜯겠네. 저 기자분 한 분은 평창 인형을 들고 서로 이제 엄청 많은 열기가 뜨겁네요, 되게. 그러니까 진짜. 근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대통령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이제 무슨 어디 취재 때 갈 때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한 3명 정도 가요. 뽑아가지고. 그렇죠. 맞아. 풀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거 기자들 취재를 하는 거죠.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그 미리 안 알려주고 바로 전날에 뭐 내일 4시에 제주도 갑니다. 누구 같이 갑시다. 그럼 그 간사가 그걸 좀 정하는 거죠? 이 로테이션 비슷하게. 로테이션 해놓고 그냥 딱 그 통보만 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특집 방송을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특집 방송. 문재인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특집 방송을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우리 여선웅 의원 보내주면서 우리도 방송 끝냅시다. 원래 시간은 원래 10시 반, 1시간이에요. 1시간? 네. 아무튼 뭐 여선웅 의원님 오늘 오셔서 좀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딱 온 날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또 할 말이 많이 있으니까
재밌었습니다. 아니 뭐 없었으면 되게 혼자 털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풍부한 이 나름 그 경험을 들려주셔갖고 또 굉장히 재밌는 방송이 됐고 아무튼 뭐 오늘 말씀해주신 포부 우리 그 민주종 편을 시청하는 김현성의 실검연구소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김현성의 실검연구소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9시 30분에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지금 이렇게 시스템에 좀 오류가 나서 근데 계속 한 10분씩 늦어져요. 부사님 이거 매일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 9시 반? 매일 9시 반에. 대단하시네요. 지금 아무튼 각오를 하고 했는데 어제도 술을 안 먹었어요. 술자리 가서. 정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술을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신년에 저와 함께 우리 그 실검연구소 보면서 다이어트도 하십시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남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잘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